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약 3분간만 짧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에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해서 약 5천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거기에 이 하자 치유, 이런 엉망진창이 된 이 펀드를 하자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해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을 팔아먹었죠. 거기에 이재명 도지사 이름이 거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 사기꾼들의 이 문건이 발견됐다, 이거 발표가 나자마자 이틀 전인가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 글을 올리셨고, 오늘이죠. 오늘 또 연거푸 이재명 도지사가 이 옵티머스 환매 치유 관련 문건에 관해서 해명을 했고, 이런 질낮은 사기꾼의 말장난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의 정치 공세를 중단해라,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재명 도지사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것은 뭐였냐면요,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 스타일이라든가 행정 업무 스타일이 뭡니까? 어떤 민원인들이 뭔가를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특히 기업인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기업인들도 상당히 어렵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수많은 민원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민원인의 하루, 민원인의 1시간이 어쩔 경우에는 목숨을 왔다 갔다 좌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신속한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재명 도지사의 소신이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일일이 이런 기업 시설인들의 민원을 다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류 관련 시설을 설치를 빨리 해달라, 이런 민원이 왔으면 어떤 부지불식간에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한테는 좀 거슬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속 행정하고 이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이 기업 물류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이것이 약간 좀 어감이 비슷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행정 업무 스타일이 평소에도 신속 행정이니까 이 옵티머스 물류시설 설치 관련해서도 이것이 옵티머스 관련한 회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평상시대로 신속 행정 업무로 지시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올린 오늘 글을 보면 이 물류센터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부터 해가지고 지난한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을 이 사기꾼이 문건에다가 기재를 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자기 관련한 부분만 해명하면 되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당원이자 대권 후보라고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 어려운 상황까지 케어를 해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낙연 우리 전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해가지고 종로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개 층에다가 복합기를 대여를 했는데, 그 복합기 대여료 11만 3천 원인가요? 약 11만 원 가량을 주지를 않았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고, 이 옵티머스 관련한 회사하고 관련된 회사가 이 복합기를 빌려줬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 옵티머스 사태, 이 게이트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낙연 정무총리가 지지율도 압도적이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복합기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통장 기록 사본을 남기겠냐 증거로 하면서 우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두둔을 좀 해줬습니다. 평소에 이재명 도지사 같았으면 이런 자질구질한 논란이 있으면, 물론 정치 공세라는 게 명확하긴 하지만 이런 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자들을 단죄를 해라, 이렇게 또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남북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라임 펀드하고 이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이것이 전문적인 펀드이고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크게 관심도 없고 그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피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9,900억이라 그러면 피해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이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냥 1조, 그러니까 작은 돈인 것 같은데요, 9,999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이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도 약 5천억 가까이 손해가 났어요. 그런데 이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려먹고, 특히 이 개그맨 김한석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녹취, 이 손실 우려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연거푸 물어봐가지고 이것은 안정스러운 상품이다.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이 상품을 케어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달고 왔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 개그맨 김한석의 녹취가 있어가지고 현재 재판에서 증거로 중요하게 채택이 되고 있다고는 해요. 평생 모은 이런 재산을 다 날려먹은 이 피해자들의 울분이라든가 한을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사건은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이 사기꾼들이 청와대를 들먹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청와대를 들먹이고 청와대 대통령을 팔아먹고 청와대 누구누구 인맥을 들먹이고 이런 사기 사건들은 계속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환호하면서 제대로 부정부패 이런 비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상당히 한탄스러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두 사건, 1조 원 5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기꾼들이 전부 다 청와대 관련해서 백그라운드로 삼고 청와대를 들먹이면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청와대를 들먹이는 사기 사건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기꾼들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가 상당히 좀 얼이 빠져 있다. 이렇게 사기를 쳐먹어도 통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연이어서 이렇게 몇 천억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이 청와대를 백그라운드로 삼고 이렇게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해보면은 청와대를 들먹어도 될 정도로 어리벙벙하다. 들먹어서 사기 쳐먹어도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와대가 현재 근무기간 회의라든가 정확하게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영상 앞에서도 붙었지만 말이죠. 이 옵티머스 5천억 환매 중단 사태의 가장 또 핵심 키가 바로 청와대 전 행정관 아닙니까? 이진아 변호사라고요. 이진아 전 행정관이라고요. 민정수석실. 이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검찰 수사 진행 단계를 전부 다 정보를 수집해서 파악하고 있는 핵심 민정수석실 아닙니까? 거기 민정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진아 변호사라고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핵심적인 키워드 옵티머스에서 뭐 8%, 9%의 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 상황을 이 행정관이 금감원의 어떤 NH에 대한 수사를 무마를 하거나 어떤 로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23일 날 증인으로 출석하냐 마냐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옵티머스 이 환매 중단 사태가 딱 터지니까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사건을 해결하려고 청와대에 입성을 한 게 아닌가, 누군가가 꽂아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자,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청와대를 백그라운드로 삼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는 이런 사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들먹어가지고 목소리까지 흉내내가지고 거의 5억 원 정도를 삥땅 쳐먹은 사기꾼도 있어요. 우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전임 광역시장 정말로 쪽팔린 사건도 있었죠. 특히나 더 황당한 것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아들 자녀 흉내 목소리 내가면서 얼굴 대면도 하지 않고 이 목소리만 듣고도 돈을 빌려주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기 사건에 걸려드는 이유가 평소에도 이런 청탁이 들어오면 청탁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청탁, 이상한 뇌물 공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아예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영상 끝나고 바로 영상을 붙일 건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들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명예훼손으로 반드시 좀 응징을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뇌물이라든가 이런 청탁에 대해서 일벌백계한다, 응징한다, 법적인 처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건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기꾼들이 상당히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뭐 라임 사태니 옵티머스 펀드니 전부 다 청와대를 백그라운드로 이름을 팔아가지고 청와대의 유력자가 나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유력자들, 대권 후보들
청와대 행정관들 이런 식으로 유력자들이 청와대를 핑계 삼아서 사기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재명 도지사의 경제특보다 이렇게 명함을 파가지고 이재명을 팔아먹은 놈이 오늘 유죄 선고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박범계 이재명 특보 명함을 파가지고 금감원까지 가가지고 수사활동, 수사 진행 상황을 캐내고 이렇게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선고가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특경법,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엄모씨 43살이죠. 어리죠 아직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이 엄씨가 직접 금감원을 방문해가지고 담당 국장하고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본인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무특보로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옥션이나 네이버 쇼핑에 명함 파는 거 5,000원이면 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출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금감원을 그냥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나 봐요. 금감원 관계자들 앞에서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물었고 검찰은 금감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엄씨의 명함을 확보했다. 특히 이 엄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본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냐 이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법원으로서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내용을 떠들고 다니고 명함을 파갖고 돌아다니고 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재판부로서는 이것을 알 수는 없다. 정말 경제특보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제 경제특보라면 이재명 도지사도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 바보는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제 경제특보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언론으로 퍼뜨렸겠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 경제특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제하는데 그 경제특보가 이렇게 라임 사태에 공범으로 범죄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아마 검찰에서도 이 사기꾼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경제특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재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알 수는 없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대거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 42살 이 엄모씨 이재명의 공직 수행에 엄청난 명예손상, 신용을 깨뜨리고 침해한 사람이죠. 얘한테 명예훼손으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더 엄중한 형벌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처벌받은 것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알선수재에 관련한 범죄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경제특보라는 이런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법률지원단은 이 엄모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